문재인 정부에서요, 이명박 정부 때 하려다가 북한의 불안정성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 남북러 천연가스관 사업을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에너지 패러다임의 혁신, 그래서 즉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요, 전번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책 내용은 거기에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수급 대책 전환을 미세먼지 대책에 넣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건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LNG 가스 발전소로 바꾸고 원전을 이제 점차 도태되는 것부터 줄여가고 석탄 화력발전소나 원전 발전소를 신규로 짓지 않고 이런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와 더불어서 에너지 수급 대책 전환이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 수급 문제를 러시아, 북한을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4차 산업혁명도 에너지가 중심축이다. 기존 에너지에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어우러진 산업 빅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 에너지를 낭비 없이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라는 에너지 제어 기술 자체가 한마디로 인공지능과 맞물려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에너지의 수급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문제지 에너지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에너지원 간에 즉 석탄, 무슨 LNG, 원전, 수력 이런 것들 간에 융복합 패러다임으로 바꾼다. 효율 개선으로 에너지 안보, 형평성, 환경 지속 가능성 3중거를 해결한다. 이런 거는 브리핑 자료 때 사기치기 좋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명박 정부 때 시도하다가 용도 폐기된 남북러 가스전을 최근에 송영길 의원이 러시아 특사로 가면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러시아 가스관 및 철도 연결 사업 재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왜 재추진인가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세 가지를 연결한다고 남북 간에 도로를 연결하고 남북 간에 철도를 연결하고 남북 간에 가스관을 연결한다고 해서 당시 가스공사 사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뻔질나게 러시아를 드나들었습니다. 결국은 안 됐는데요. 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푸틴 대통령도 남북러 삼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러시아산 가스의 한국 공급을 위한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이나 철도 및 전력망 연결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에너지 혁명이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가스관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지정학적인 안보 문제지 이것이 에너지 산업혁명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에너지와 관련된 북방 정책은 북극 항로 개척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북극이 녹으니까 북극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항로 그거 외에 이제 그래서 러시아에서 나는 에너지를 바다에 유조선이 가서 가져오는 것과 더 나아가서 이 연해주나 극동 시베리아에서 나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북한 땅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황장수의 이 뉴스 브리핑 블로그에 보면 이 일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수도 없이 글을 쓰면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 절대로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념도 에너지 혁명이니 에너지 원간의 융합이니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즉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가고 있다 하는데, 이거는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스 가져오는 것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식 방법이고, 이걸 한국 내에서 어떻게 분배가 쓰는 것은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러시아 가스전에 가스가 오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망을 요즘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셀가스를 갖고 오면 4차 에너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서 꼭 가스를 가져와야만이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부분 굉장히 미묘한 문제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자, 남북러 가스관 연결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사기는 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에너지 도입원의 다변화라고 불러야 되고요. 왜 문재인 정권은 제목하고 실질 내용을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자, 이것은 뭔가 하면 극동 러시아 지역 곳곳에서 나는 가스관들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을 지금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북한의 두만강 국경 지역을 거쳐서, 지금 그림에는 뭐 한반도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한 걸 보면 북한 동해안 변으로 가스관을 쭉 이렇게 묻어서 남쪽까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때 결렬된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요, 러시아 쪽은 이 가스관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북한의 가스관을 연결하는 돈을 다 대라. 원래 오일 가스 사업의 핵심은 송유관을 연결하고 또 거기에 각종 이 기술적인 플랜트 시설을 넣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거 러시아가 형편없을 때 미국의 메이저 석유 오일 회사, 가스 회사들이 러시아에 이 오일을, 가스를 자신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결국 그런 것처럼 세브론 같은 오일 회사에서 러시아하고 일을 했던 거죠.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미국의 자본을 그때 많이 끌어들였죠. 근데 러시아에서도 가장 지금 자본 인프라 투자가 덜 된 데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고, 제가 한 15년 전에 그쪽에 자주 다녔는데, 그때 블라디보스톡은 정유 공장이 없어서 원유는 많은데 정유된 이 오일을 일본에서 가져다가 쓰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도 바다를 통해서 수출하려면 LNG 그 플랜테이션이 들어가야 되죠. 즉 가스를 받아서 그걸 압축해서 액화로 만들어서 그걸 가스선에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육지로 갖고 오려면 가스관을 다 묶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2km마다 한마디로 중간에 조음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더라도 또 잠그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가스관을 러시아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한국까지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한국 쪽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네들은 돈만 튀어라. 우리가 북한 노동자들 데리고 알아서 가스관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당시에 한국 쪽 입장에 봤을 때는 이 가스관을 공사하고 또 가스관을 그 뒤에 유지, 보수, 관리하는 문제를 한국이 하지 않고 러시아가 러시아 자본으로 북한 노동자 데리고 북한 정부하고 다 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하고 북한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북한이 개성공단에 노동자 빼듯이 이 가스관을 잠가버리면 정말로 엿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관의 공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기술로 북한 노동자 데리고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현대중공업도 할 수 있고 여러 회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한때 현대중공업이 여기에 눈독을 많이 들어서 정몽준 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에이펙 회의를 할 때 와 유람선 이 크루즈 같은 걸 빌려다가 거기에 정박시켜 놓고 좀 투자도 했고, 블라디보스톡에는 현대 호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물 건너가면서 돈만 날린 격이 됐는데 그때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돈만 되면서 어떻게 가스관이 만들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가스관 끝에서 우리는 수도꼭지 털면 물이 나오구나. 잠가져 있으면 잠겼구나.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한마디로 남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러시아는 저거 가스를 한국에 팔고 또 한국까지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까지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문제인데 러시아가 엄청난 이득을 보는 문제에 우리는 거기에 왜 돈을 투자하느냐. 그 다음에 북한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거를 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들 쪽으로 이 관을 심어 놓고 일부는 빼서 자기들이 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그 이야기가 논의되었어요. 북한에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거를 지켜준다라는 명목하에 또 한국에서 이 가스관 이 북한 땅을 지나니까 토지 사용료를 받습니다. 시설 사용료도 받고요. 자,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곳도 이 근처에 있지만은 이 근처 길이 즉 두만강부터 쭉 한경 이 남도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 라인이 뭐가 있는가? 한경북도 한경남도 해서 원산 해서 이 고성 속초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에 북한의 주요 해군기지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 이런 것들이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는 우리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여기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태우고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될 건데 북한에 사용료 주고 또 그거 외에도 북한에 가스도 좀 대주고 사주고 그러고는 어느 날 북한이 이거 우리 접수하겠다 하면 뺏기는 겁니다. 금강산 호텔을 뺏겼듯이요. 개성공단 다 털렸듯이. 그리고 북한이 어느 날 잠가버리면 중간에 그러고는 가스가 샜다 하고 저거가 또 좀 써버리면 세상에 사업치고 이렇게 불명확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비즈니스적 차원의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북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면 사다 주고 끝내야지. 지금같이 가스가 미국의 세일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미국의 텍사스 일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평양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액화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한국의 SK나 가스공사도 그거 가져오려고 다 접촉해가지고 가스값이 똥값이 되는 시절에 왜 이렇게 가스를 가져올 데가 없어서 한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동에는 중동대로 한국에 가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미국은 한국이 우리 가스 안 사가 하는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이야기해가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오일 송유관 장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가스 주겠다고 그리고 그걸로 북한을 통해서 우리 갖고 와서 또 미국하고도 별로 썩 좋은 관계가 아닌 러시아의 가스를 한국이 쓰겠다. 그래서 이 가스관이 깔리게 되면 일단 한국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러시아에 종속되는 겁니다. 미국이 바라봤을 때 이 자식들 뭐하노?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불안정성,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금 투자의 문제, 더 나아가서 북한의 군사시설 때문에 한국의 인력이나 기술진이 일체 갈 수 없는 문제, 러시아가 알아서 다 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 문제, 미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국제 에너지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북한이라는 자체의 한마디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은 그때 내가 안 된다 했는데도 MB 정권에서 밀어붙이더니만 결국 손들었습니다. 이거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러시아 가스전이 한국이 도입하는 문제가 미국이 얼마나 불쾌하게 바라볼지 모른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래도 싸면 미국이 뭐라든 할 수 있는데 이게 쌀 리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그 가스관을 우리 돈으로 다 깔아주고 가스라는 게 팔아먹는 놈이 깔아야지 왜 우리가 깝니까? 자, 69년에 서독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슨 이 가스관을 이 동구권하고의 대탕트 분위기 속에서 서독이 소련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4,500km의 가스 파이프를 갖다가 가져와서 서독이 도움을 받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독일에 가면 이런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독일이 여태까지 할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 독일이 이 가스 부분에서 러시아에 종속된 대가를 만만찮게 치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또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좌우간 여태까지 못 퍼준 거 다 퍼주려고 작정을 하는 모양인데 이 가스관 사업은 절대 수익적 관점에서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지정학적인 안보 요인으로도 불가능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도 불가능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성이 북한이라는 체제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술진이 거기에 가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어째 안 되는 것만 이렇게 끝까지 하려고 달라드는지 모르겠습니다.